건강은 제일 건강할 때 지키고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 때죠. 안녕하세요. 육아한방 잔소리쟁이 안영미 원장. 수다쟁이 최미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과일 주스라든지 우유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건강 상식에 대해서 이게 정말 옳은지 한번 체크하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이 키로 간다. 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어머니들께서 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른들이 옛날에 살이 되면 나중에 키로 간다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사실 바깥에서 뛰어놀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쵸. 제 때만 하더라도 중학교 때도 거의 쉬는 시간은 계속 농구하고 축구하고 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뚱뚱한 아이들이 이렇게 살이 빠지면서 키로 쑥 갔거든요. 그때는 학습을 많이 안 시킬 때니까요. 그렇죠. 학원도 안 다니고 가위도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사실 뛰어놀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살이 찌는 시기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1학년 정도 되면서 유치원 때 많이 뛰어놀다가 의자에 딱 앉으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서 특히 이제 4학년, 5학년 되면서 학원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 앞에는 한 3, 4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래도 운동을 조금 시켜야 돼서 태권도도 시키고 축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애들이 한 4학년, 5학년 되면 이제 중학교도 가야겠고 이제 공부할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일단 먼저 운동을 빼버리고 공부량을 확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식욕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게 운동량은 떨어지면서 이제 공부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대부분 이게 먹는 걸로 갑니다. 이제 먹는 걸로 가다 보니까 한 5학년, 6학년 때 갑자기 여자아이들 같은 사춘기가 되면서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살이 확 찌기도 하고 사춘기 변화가 좀 빨리 오는 경우가 그래서 성장판도 빨리 다치는 여러 가지 결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어렸을 때 체중이 많이 늘게 되면 나중에 커서도 살이 키로 가는 건 아니네요, 반드시. 그게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뚱뚱한 어린이는 뚱뚱한 어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사실이에요. 본인의 경험처럼 뚱뚱한 아이는 뚱뚱한 어른이 된다. 본인의 경험이라. 충격요법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저한테도 원장님 왜 그러세요 하면 그럼 너 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저처럼 안 되기 위해서 너는 어렸을 때부터 나쁜 음식도 적게 먹고 항상 규칙적으로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잘 먹는 건 좋은데 그것도 너무 과하게 해서 너무 고도비만이라든지 너무 뚱뚱한 아이가 될 정도로 많이 먹이시면 안 된다. 곤란하다. 그건 예전 얘기가 맞지 않네요. 그래서 요즘 시대는 양보다 질입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골고루 먹고 체중을 너무 많이 늘리는 거는 절대 키로 가는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과일 주스. 그러니까 과일 주스 이제 또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과일 주스가 우리가 과일이 왜 안 되면 당이거든요. 그리고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일단 섬유질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때 당이 흡수되게 되면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빨리 당이 흡수가 되면서 공복감을 빨리 느끼게 돼서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씹어서 삼키는 것이 그렇죠. 저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과즙이나 과일 주스보다는 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과일 같은 경우도 주스로 먹는 것보다는 씹어서 저작 운동을 해서 이제 씹어서 먹어줘야지 그러면서 이제 소화도 되게 되고 또 그걸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과일이 몸에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적절한 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우유도 사실 우유를 많이 먹는 애들 많거든요. 안 먹는 게 좋은지 많이 먹는 게 좋은지 저희가 이제 우유 자체의 유지방이 또 아토피라든지 알레르기 유발시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회에서도 우유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우유 1리터에는 유지방이 한 30에서 40g이 있고 그중에 한 60% 정도가 포화지방이기 때문에 이 포화지방이 비만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핏을 조금 이렇게 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만 2세가 넘으면 일반 우유 대신 저지방 우유 한 2잔 정도를 이렇게 먹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는 오히려 곤란하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성장기 때 칼슘이라든지 너무 안 먹어서는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칼슘이라든지 무기질을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잔 정도. 이 2잔이라는 거 같은 경우는 치즈, 요거트, 우유 다 포함입니다. 그러니까 우유도 2잔, 요거트도 먹고 치즈도 먹고 하면 너무 많이 먹는 거겠죠. 만약 치즈 먹는다 그러면 우유 한 잔 정도면 충분하다. 네, 적절히 먹는 것. 그리고 유지방이 몸에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유지방을 과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중에 비염이나 축농증 심한 아이들한테 우유를 하루에 500에서 1리터 먹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유지방이 아무래도 코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게 식도 쪽에 오래 남아져 있기 때문에 몸에 하여튼 빨리 안 빠지고 오래 남겨 있는 것들은 다른 병의 원인
많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과하게 먹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신 우유 2잔, 저지방 2잔 정도 양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과하게 먹고 이제 살이 찐 애들 같은 경우는 차라리 너무 배를 빵빵하게 먹는 것보다는 사실 쪼개서 여러 번 나눠서 먹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다이어트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조금씩 나눠서 먹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입에 계속 달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입에 뭐 물고 있고 하게 되면 총 열량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역시 많이 먹으니까 근데 새끼 이제 먹는 것보다 이 얘기를 듣는 또 다른 분들이 오해하시고 그럼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많이 먹어야 되나?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나눠서 먹으라는 거는 세끼 먹을 걸 5끼 딱 나눠서 먹이셔야 되고 그것도 시간을 딱 맞춰서 아침, 점심, 저녁 그 식간 사이에 딱 나눠서 먹이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장은요 조금 비어야 되고요. 장이 조금 쉬어줘야 되는데 쉴 새 없이 음식물이 들어가서 장이 비는 타임을 주지 않으면 장 운동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보통 음식이 들어가서 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그 해결될 때까지 8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간헐적 단식도 유행이지 그죠? 않습니까? 좀 공복기를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의 시간대와 양을 딱 적절하게. 나눠서 조절하라 그 얘기네요. 네. 또 한 가지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뚱뚱한 아이들한테 근력 운동이 키가 안 큰다? 뚱뚱하면 사실 운동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뚱뚱한 애들이 생각보다 관절이 약해요. 그리고 관절이 약한 건 아이라서 몰라도요. 운동하기를 싫어하죠. 그렇죠.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 운동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적절한 운동. 그래서 줄넘기 같은 거 많이 권하긴 하는데 이제 줄넘기 같은 경우도 하고 나서 무릎이나 발목이 아프다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들께서도 아이들 운동을 시키실 때도 그 아이의 그 상태와 그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만약에 운동을 했는데 어디가 아프다 자꾸 이게 호소하게 되면 체중이 그 관절을 못 이겨서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 차라리 자전거를 타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수영을 시킨다든지. 요즘은 좀 외발 자전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중심도 잡게 되고 근력 운동도 정말 잘 되고 애들 조금 이렇게 집중력도 키워서 정말 많이 권하고 흔하지는 않는데요. 있는데 혹시 있는 집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좀 추천합니다. 네. 어떤 운동이 그러면 좀 추천하실 만한가요? 키가 크고 살이 안 찌는 운동 중에 저는 사실 제일 좋은 운동은요. 지가 제일 재밌어 하는 운동입니다. 자기 아이가. 왜냐하면 지가 하는 너무 지가 여기 자 여기 부산입니다. 제가 혹시 사투리를 하더라도 이게 보니까 이게 유튜브가 보통 부산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사투리 나오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가가 아니고요. 그 욕 같아요. 지가. 네. 그러니까 그 지가 아니고요. 그 아이 본인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운동이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 경우는 줄넘기였던 것 같아요. 아까 관절 얘기도 하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줄넘기에 취미를 느껴서 재밌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은 지가 자기가 재밌으니까 줄넘기도 재밌는데 줄넘기가 재미없는 아이를 줄넘기 시키게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되고 오히려 대충 하고 또 짜증나면 애들 막 쿵쿵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절이나 무릎에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상식을 한번 체크하면서 저희가 한번 그걸 해봤는데요. 좀 궁금증이 좀 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건강은 제일 건강할 때 지키고 관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 때죠.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더 느낀 거는 우리가 참 사투리를 많이 쓰죠. 안 원장님이 이제 부산 분이다 보니까 사투리, 저도 경상도 출신이고요. 그 언어 순화가 안 되는 점을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엽게 봐주십시오. 저만 표준어를 쓴다 생각하는 겁니다. 네네. 자, 이처럼 궁금한 여가 정보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잔소리쟁이 안영희 원장, 수다쟁이 최미영 원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도 만나 뵙겠습니다. 육아는 한방